두 번째 질문은 어쨌든 이제 마지막 지금 공직으로 했던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모시겠지만 이 추미애 장관님이 우리 민주당의 임기 2년을 최초로 채우신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보면 뭐 임기가 뭐 6개월, 8개월 매일 뭐 당대표 사퇴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당에서 당대표가 되신 것도 굉장히 이제 여성으로서 어려운 일인데, 임기도 2년 채우신 것도 굉장히 이제 굉장한 일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 이제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생각하시기에 계속 최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아니면 잘했던 일이나 아니면 못했던 일이나 그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장관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이 아주 많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 법무부 그러면 검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법률이에요? 네, 국민이 주권자다. 네, 그러면 국민의 주권적인 권리를 법률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민법이나 상사법이나 또는 형법적으로 기본권을 제대로 실행되게끔 하는 부서가 법무부이니까, 법무부의 기본 철학은 뭐여야 될까요? 당연히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중심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법무부가 인권부다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인권부로서 그 인권이 형법이나 민상사법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N번방이 터졌을 때 제가 가서 얼마 안 돼서 N번방이 터졌어요. 그때 막 코로나 시국이 시작된 그 무렵이죠. 그런데 이게 다크웹으로 굉장히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범죄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좀 법무부에서 여성 청소년국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인권이 기반이 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권교육을 법무부가 좀 어떻게 하는 것이다로 펼쳐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교육 이런 걸 시키고 싶은데, 성교육 그러면 어떤 남성 또는 피해자인 여성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은 자아가 생성될 때부터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식욕 비슷하게 이 성욕이라는 것도 어린 초기에 아동기에 이미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냥 개인이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자아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술하고 결합되면서 너무 무분별해지니까 이것이 법무부하고 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뭐 교육부라든지 또 여성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초기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새롭게 설계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처가 법무부 안에 여성 청소년국이고, 이런 제도가 무슨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식이 너무 없어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결국 물러나서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지금도 그래요. 좀 애통해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신속하게 처리했던 건 형법에서의 인권을 실제 좀 신속하게 펼쳐 보이고 싶어서 의제강간 연령을 우리가 조혼의 풍속이 있을 때 이게 형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13세라는 건 너무 연령이 낮아요.
그래서 이걸 16세로 올려서 그 청소년 성을 좀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게 법무부에서는 말만 그렇게 하지 법무부 간부들한테 이 관심 있는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 16세로 올려달라 그러면 면전에서는 알겠다라고 하고 꼭 안 되게 하는데 법무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이거 반드시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데모를 하러 왔다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데모를 못 하셨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입법이 없는 상태인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지금 미국은 대선 기간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잖아요. 50년 만에. 그래서 미국의 그 대선의 핫 이슈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걸 대체 입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심각한 사회 갈등 사안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이 던져지면 국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 입법을 냈었는데 그것이 좀 심도 있게 좀 솔직하게 논의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냈던 그 대안 입법은 24주 그러면 6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그 24주 이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서로 조화를 시켜가지고 14주 이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고요. 사유를 묻지 않고 14주에서 24주까지는 상담이나 또는 숙려기간을 거치면 되도록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지만 낙태를 할 수 있는 건데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면 그런 사회 경제적 이유를 추정해 주는 식으로 좀 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대체 입법을 냈었는데 이걸 논쟁 자체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선거가 닥치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낙태죄는 입법 공백인 상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민주당이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분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상사법에도 역시 인권이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 밀양의 송전탑 사태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예요. 왜 기후 악당 국가일까요? 중국이 기후 악당 국가, 그건 이해가 돼.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대한민국도 기후 악당 국가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서부발전소, 남동발전소 등등이 이게 다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런데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화력발전소를 대규모로 지었어요. 그걸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CO2 배출하는 기업으로 찍혀 있고 그 기업들이 속한 국적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러니까 CO2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지는 국가, 그게 ESG 경영이잖아요. 근데 그 ESG 경영이 곧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과 인권이라는 하나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법무부에서도 사기업이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 활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면은 사절 내방하거나 침해 활동이 있으면 사후 배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업과 인권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 그걸 설계만 해놓고 나온 거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침투해서 피부에 닿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굉장히 이제 아쉽죠. 글쎄요,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네. 그렇죠.